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지수가 2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난주부터 조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엿새째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6천억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 또 내일 마치는 중국의 상중전에 대한 경계감 속에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리해보고 또 내일장 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장 대장주와 함께 그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님과 김양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5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일장 대장주에서는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가 못했는데, 금요일 월요일 장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외적인 여건은 좋은데 지금 한국 시장만이 좀 좋지가 못한,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목요일에 따른 지금 현재 선물 쪽도 그렇고 현물 쪽도 조금 흔들림이 좀 보여주는 시장이었지만, 하지만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억 넘게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한,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투신이, 이틀 연속으로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는 좋은 흐름이었지만, 중소형주들 쪽으로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관들의 코스닥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발목을 좀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가 좀 62평선에서 좀 이탈하는 흐름 나오다 보니까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고, 대형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잡아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홀딩 전략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양균 전문가님이 뽑은 시장 키워드 궁금한데, 오늘 코스닥이 2.5% 밀리면서 5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이 핫했던 이슈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핫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썰렁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특별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사실 투매성에 가까운 그런 이제 하락이 좀 쏟아졌는데, 가장 큰 원인은 수급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급 압박, 기관의 환매가 이제 아주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 원을, 무려 600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185억을 매도를 했는데, 투신과 금융투자, 그 증권사 쪽이죠. 이쪽에서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지속적인 매도세 나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밀어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좀 취약한 그런 이제 가운데 거래소 쪽 코스피 시장도 약세를 보이는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개별 종목 쪽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더멘탈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펀더멘탈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급도 같이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 악화가 종목별 급락을 주도했고, 그 급락이 또 주변 종목들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안 좋은 효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몇몇 종목, 특이한 종목들을 좀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컴즈가 8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해서 크게 빠졌고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쇼크로 해서 한끗까지 맞았죠. 그런데 잉크테크 같은 종목들 3분기 영업이익이 90%나 빠졌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됐다, 이런 소리에다가 또 유상증자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 SM하고
SMCNC, 초록뱀, 그러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데 이쪽 소속 그 연예인들이 도박 관련돼가지고 네.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들 종목들도 5, 6%씩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이번 주 15일까지요. 주말까지 이제 개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그 오늘 상당 부분 반영은 됐지만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시장의 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지켜져야 했었던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이제 향후 지지선을 찾아 나서야 될 자리가 돼버렸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지선은 전 저점 자리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는 480포인트 정도 자리가 되겠고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그 자리는 의미 있는 지지선대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앞으로 추후 하락 자리 이제 바닥점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면 그 자리를 기회 자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자리는 저점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향후 추가 하락에 대비한 그런 이제 현금 보유 전략 그리고 조금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요. 실적이 좋아졌던 종목들은 오늘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이 강원랜드라든가 코웨이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현금 보유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소개되는 대장주 종목에서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직접 공개하면서 수익률을 직접 확인해보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내일장에서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분의 전문가 중에 어떤 전문가가 더 좋은 수익률 내는 종목을 추천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입니다. AJ 렌터카 수익률 좋습니다. 10%고요. 현대위아는 7%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겐압과 LG 하우시스는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세코닉스 6% 급락으로 손절 의견 주셨고요. 플랜티넷은 2.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리트 베이직 손절 3%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캠시스는 6%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SM 6%의 급락이 있었죠. 수익률이 7%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고요. 만도는 매수가 미도달로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론생명과학은 1%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요. 우전엔 한다는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각기는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하면서 매수하지 못했고요. 루멘스는 3.5% 정도 손실, 포스코 ICT는 매수가 근처에서 0.1% 정도의 수익 얻고 있습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님은 에스코넥 수익률 1% 정도 손실 보고 있네요. 네, 조윤희 전문가님의 MDS테크는 1%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들의 포트폴리오 AS 받아볼 텐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AJ 렌터카, 현대위아 수익률 좋습니다. 어떻게 AS 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에 있어서, 네. AJ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AJ 렌트카 제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매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좀 잡았습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도 아직 22평선 지지 흐름 나와주고 있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에서도 아직까지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일봉상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TV를 보시다가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일단 12,000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들고 가자라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플랜티넷 오늘 한 3.4%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수익률을 좀 까먹는 흐름 나타냈는데 아쉽지만 AS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방어적인 차원의 대응을 좀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일제히 다 올려잡았습니다. 제 보유 종목, 포트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겨서 저점을 하향 이탈할 경우 익절 처리하는 수익을 내고 처리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좀 갔는데 그런 그 전략이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크게 밀리는 자리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종목들이 이제 손절 처리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는 손절은 아니고 익절입니다. 예, 익절 처리를 해지게 됐고 제 보유 종목 중에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플랜티넷 한 종목만 남아 있는데요. 이 플랜티넷 오늘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4월 연속 빠지면서 수익을 많이 좀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유해 콘텐츠 차단 기업이죠. 최근에 키즈 요금제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그 유해 차단물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키즈 요금제라 하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저가 상품인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해 차단 서비스가 탑재된다라는 것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플랜티넷은 고배당주입니다. 매해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300원에서 350원 정도의 매해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300에서 350원 사이에 배당을 하게 되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로 놓고 본다면 대략 3-4% 정도의 상당히 뭐 은행에 넣으면 1년치 이자분이 되겠죠. 이 정도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사실 종목이 60일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60일선 저항을 어느 정도 받아왔습니다. 밑에는 20일선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오늘 21선이 살짝 이탈은 했습니다만 아직 21선에 걸려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자리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큰 하락세에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제가 제시했었던 손절 가격 9,000원을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9,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그 손절 처리하시고 다음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조정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목표가 처음 제시했던 가격 12,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티넷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손절가 9,000원을 꼭 지켜보자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들의 오늘 새로운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30만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온 가격대 보이고 있죠. 최근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포스코 들고 나오셨는데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좀 굵직한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졌다가 올라가길 바랬는데 삼성전자가 좀 선방하면서 아직 매수가 안 됐네요. 자, 포스코를 좀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강주들이 그동안 정말 오르진 못했습니다. 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 철강업체들이 그 설비를 굉장히 증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금융 위기가 있고 난 다음부터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철강 그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15% 정도는 좀 과잉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포스코가 지금 거의 뭐 세계 3대 철강 회사지 않습니까? 아직 그 주가 흐름이 좀 역배열되어 있고 아직 그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거는 이런 과잉 생산 때문에 그동안 좀 주가 흐름이 제대로 된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좀 좋아지면서 거기다 이제 철강의 소비는 점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우리 포스코가
이제부터는 좀 터닝 포인트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이제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계속해서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의 수치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주가 또한 전 세계 자동차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BMW, 벤츠, 뭐 그리고 GM, 포드, 일본의 토요타 할 것 없이 모든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제 포트에 보셨다시피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계속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매출과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회사들이 주가 흐름 계속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가장 요즘 핫 이슈, 매수를 가장 많이 해주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은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올해 목표 매출액을 거의 도달했거나, 넘어섰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도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이제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다는 거. 거기에 따른 주가 흐름이 좋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건, 곧 포스코의 매출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주변 그 산업군들의 매출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가 크게 발생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는 이제부터 터닝 포인트 지점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수 이제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던 이제 포스코가 이제는 터닝 포인트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이 아직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또한 이제 구체적인 포스코에서의 실적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반드시 외국인들 또한 등을 돌렸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이평선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평선들이 5일선도 지금 현재 62평, 202평선 부근에 와 있는데요. 다들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2만 3천원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손절가 좀 짧게 잡고 31만 8천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40만원까지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25%입니다. 25%까지 우리가 40만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터닝 포인트가 될 포스코 오늘 저가 흐름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매수 가격 32만 3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김양균 전문가님이 들고 온 대장주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양균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3일 동안 상승하면서 7,600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김양균 전문가님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저는 시장이 하락할 것에 대비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네. 빠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비한 그런 이제 대응 전략도 필요한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그래서 시장이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ETF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라는 것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주식처럼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코덱스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그 ETF 상품 중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 또 각 그 발행 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그래서 발행한 판매한 상품이고 그 다음에 킨덱스 하면은 이제 한국 투신운용, 코세프는 우리자산운용, 또 타이거 하면은 미래에셋자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덱스 인버스 이것을 제가 준비한 것은 이런 이제 ETF 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와 완전히 100%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왜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상품에 대한 선택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을 보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수급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때 자 6월달 고점이 1161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1원. 그러나 이것이 꾸준히 4개월 이상 하락하면서 바닥점을 1060원에서 찍고요. 그러니까 100원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오늘은 특히나 상당히 큰 폭의 7원 50전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쌀 때,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쌀 때 들어와서 지금 팔면 환 차익만 해도 100원이라는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먹었던 거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발동이 되게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왜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달러와 가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그죠? 지금 달러와 가치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달러와 가치가 급 반등하고 있다. 추세적이라면 앞으로도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깨선 안 될 자리죠. 이 자리가 무너지면 기업들이 상당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방어를 해줘야 될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종합지수 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피가요, 이 초록색 선이 60일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을 오늘 깨졌습니다. 과거 2000선 전후에서 한 달여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해오면서 버텨줬던 자리거든요.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떨어졌다. 의미 있는 오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추세 하락세는 나타나고 있다. MACD 차트상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이 MACD 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2차 매도 시그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추가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는 자리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죠.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을 예상을 한다면 직전 저점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 194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1940포인트를 목표로 해서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는 전략을 해보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지금은 이제 방어적인,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을 하락으로 본다면 하락 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배팅을 하는 것이 맞은 답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최근에 코덱스 인버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10월 이후 상당히 상승세가 이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코덱스 인버스를 누가 사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기관이 매일매일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는 개인보다는 확실히 시장을 잘 읽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 앞으로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들은 그래서 매도를 계속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추가 하락으로 1940포인트를 목표치로 해서 볼 때 코덱스 인버스의 목표 주가는 9,7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되겠죠. 9,700원 자리까지 7,9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900원은 목표가로 하고요. 손절 가격은 7,400원 정도 20일 이평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양균 전문가님의 코덱스 인버스 매수가는 7,550원에서 7,650원 정도고요. 목표가는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보고 7,9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수범 전문가님과 김양균 전문가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인데요.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준비해오신 종목, 내일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종목들, 야심찬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은 세이브존 INC를, 김양균 전문가님은 세명전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은 세이브존 INC가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뭐 불기둥의 의미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자, 뭐 세이브존 INC 뭐 금요일 날도 제가 불기둥 주로 좀 들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이번 하면 또 세 번째네요. 네, 세 번째로 좀 들고 나왔는데, 자, 이런 이제 그 세이브존 INC 정말 어느 정도 이제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같이 지수가 흔들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도 세이브존 INC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강하고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닝, 불기둥주로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뭐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뭐 설명드렸지만 뭐 아울렛 매장 관련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아울렛 시스템, 그 유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미국에서 또 흥행을 좀 했었죠. 1980년대.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일본으로 1990년대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그 불황기에 아울렛 매장들이 정말 장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금융위기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고 2000년대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 유통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백화점의 서비스를 원하면서 그에 따른 그 가격은 정말 그 할인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신고가 랠리에 따른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종가는 4,910원이었습니다. 고가는 지금 4,975원, 거의 5,000원을 지금 넘기기 위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매수가는 일단 4,900원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 가격 5,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 4,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이브존 INC,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아직까지도 뭐 신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지만 PBR로 따졌을 때도 아직 뭐 1배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은 세이브존 INC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김양균 전문가님, 5,000원대 흐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네. 하루 1, 2%만 오르는 종목이라도 불기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뭐 다들 빠지니까 말입니다. 근데 세이브존 INC 좋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이고, 이 기업 사실 실적 대비,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뭐 EPS를 잠깐 보니까 600원 선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 기업의 그 PER은 8배 미만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지금 그 거래가 너무 좀 작다라는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점이더군요. 그 외에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이 더 이루어져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 남아있다. 굳이 아쉬운 점을 뽑자면 거래량이 다소 아쉽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양균 전문가님이 불기둥 종목으로 들고 나온 세명전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이 세명전기는 사실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불기둥 종목으로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뜨면은 크게 뜰 수도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찔한 그림을 그렸었던 종목입니다. 2시 넘어서 장 막판 무렵에 크게 밀렸습니다. 플러스 5%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준비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뭐 10% 넘게까지 밀렸다가 9.6%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러시아 관련된 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사업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가스관,
또 철도,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된 것은 전기 송전,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중에 전기 송전하고 그리고 철도 관련해 가지고 연관이 있는 기업이 바로 세명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된 것들,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나진과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을 잇는 철도 관련 사업이죠. 이 부분에서 한국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제 요청해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2대 주주로 한국 민간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적극적인 이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제 얘기된 것은 이런 이제 우리 국내 참여 업체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의 이 업체들이 우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에다가 지급 보증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오이사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국가 차원의 북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투자를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개성공단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급 보증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이제 숙제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수력발전소, 러시아 이제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한반도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뉴스화 됐었습니다. 일단 내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정상 간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 이제 어떤 경제 협력 사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 이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세명전기 하면은 기업의 이 밸류,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62년도에 설립된 50년이 넘은 기업이고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당히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연말 배당도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한전의 성전설로 공사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수익성 또는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 또한 아주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 파란색 선이 120일선인데요. 12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까지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전체 다른 종목들의 흐름과 같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과매도권이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감은 이 120일선을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이 기업의 현존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000원 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온 것이거든요. 내일 이 부분 급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불기둥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매수 가격으로는 오늘 종가가 4,525원이었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대비해서는 조금 높이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점에서는 매수하시지 마시고 4,6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가권대에서 너무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가권대에서 매수하시면 단기 목표치 충분히 가능한 선이다라고 보여지고, 손절 가격은 짧게 보시면서 가십시오. 손절 가격은 전저점 자리죠. 한 4,400원 정도 선, 매수가 대비 5%를 벗어나는 손절가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오늘 익절 처리가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수범 전문가님은 세명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내일장에서 불기둥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세명전기 정말 기업적인 가치로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좀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철도 관련주로 묶여다 보니까 이제 세명전기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테마주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재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 부분에 따른
대하 TI죠. 대하 TI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부터 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 전에 대호 AR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세면전기가, 금요일날 좀 좋지가 못한 흐름에 있어서, 금일 좀 많은 낙폭을 좀 크게 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을 줄 수 있냐, 라는 게 좀 의문은 좀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예. 네, 조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은 세이브존 INC와 세명전기 들고 나오셨습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불기둥을 보일 수 있을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실시간 증문즉설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과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미디어플렉스예요. 미디어플렉스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830원이요. 3,83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지금 제가 4,600원대 매수를 해서 네. 한 두 번 정도 물타기를 해갖고 단가를 낮춘 거예요.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렇다면 비중은 얼마큼 들고 계세요? 40%예요. 40%요. 점점 처음에는 한 얼마큼 담으셨나요? 처음엔 한 15% 정도 담았어요. 10%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40% 정도 들고 계신데 예. 오늘장에서도 한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오늘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웠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익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매수가 근처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네. 가능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범 전문가님한테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고 계속해서 TV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4,600원부터 시작한 미디어플렉스 현재장에서 한 2,635원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공급을 하기도 하는 회사인데요. 미디어플렉스 그 오리온 대기업의 이제 계열사죠. 자, 이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내려왔지만, 미디어플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3,830원까지 지금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중은 40% 늘린 상황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플렉스의 어떤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나쁜 모멘텀이라든가, 아니, 뭐 악재라든가,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상 좀 고평가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뭐 미디어플렉스가 이렇게 크게 낙폭을 보여준 부분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서 같이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손절성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냐가 좀 관건이겠죠. 그렇다면 미디어플렉스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거고, 거기에 대한 상승을 해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일부 좀 중소형주 쪽에서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 쪽으로는 지금 이제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는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최근에 또 동창생이라는 또 영화 개봉했죠. 이 영화가 또 관객 수가 얼마나 또 이루어지냐가 또 큰 관건인데, 동창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유명한 그룹 빅뱅, 빅뱅의 그 탑이라는 이제 배우가 주연을 맡아가지고 한 영화인데, 저도 주말에 한번 봤었어요. 봤었는데 좀 약간 영웅적인 부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포장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 재밌게 봤었습니다. 뭐 재밌게 봤던 영화였고, 제가 그 보러 갔을 때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이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이 많이들 보러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플렉스 동창생 영화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히트
좀 쳐준다면, 좀 미디어 플렉스 뭐 상승 흐름은, 뭐 반드시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매수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 단가는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이제 4,000원까지는 좀 보면서, 계속 홀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 시점을요?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11월 말이죠. 네. 11월 말에 미디어 플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차피 3분기 실적은 좋지가 못해요, 미디어 플렉스가. 그 내용들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디어 플렉스가 다시 한번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은 11월 말 3분기 실적의 발표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플렉스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1월 말 후에 한 번 더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위메이드 30% 내는 45,800원. 네, 위메이드를 45,800원의 비중이 30% 들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전에 한 일주일쯤, 좀 전에 샀는데. 네.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속상하게도, 싶어서. 사시자마자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한 가격대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목표가는 48,000원 정도로 내봤는데요. 네, 한 48,000원 정도 생각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실적이 좀 안 좋은가? 네.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네, 최근의 하락세가 어떤 이유인지 또 목표가도 다시 한번 설정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김양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전화 끊으시고 TV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양균 전문가님, 주식이 사자마자 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 시점을 이제 일단은 잘못 잡으신 것이죠. 사자마자 빠졌다는 것은. 반등이 살짝 오다가 빠졌으면 그거는 매수 시점을 그래도 잘 봤지만 추후 상황이 좀 안 맞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 중에 종목군 중에 코스닥 시장의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 편에 들어갑니다. 이제 위메이드 하면은 윈드러너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아주 히트작이죠. 윈드러너. 이것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일본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고 중국도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이제 기대감은 차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아주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지분을 5.77%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카카오톡이 내년에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 가치, 보유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 CJ ENM이 좀 특이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게임 사업부를 매각한다라는 루머, 설이 시장에 돌았어요. 물론 CJ ENM 측에서는 바로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지만 시장은 크게 그 부인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게임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게임 사업부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쪽에 대한 전망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게임빌하고 컴투스가 합병 얘기가 나왔죠. 합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하는 M&A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 주가가 또 양사 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M&A에 따른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오늘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65%나 급감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하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20일 이평선이 닿는 자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무너졌다면 일단은 이제 1차 방어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전저점이 무너지도록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 기관이 최근에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요. 차트 조금만 더 보면 이 종목 현재 자리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35,000원 선 정도까지는 하방으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다 볼 수는 있겠고요. 이 자리 정도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뭐 사실 뭐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이런 자리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30%니까 비중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뒀다가 35,000원 정도 선 오면은 다시 그 줄여뒀던 비중만큼을 다시 재매입하는, 그러면 이제 주수가 늘어나죠. 그런 매매 대응 전략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35,000원씩 반등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코닉스입니다. 27,900원의 비중이 50%, 오늘장에서의 계속 하락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뭐 카메라 렌즈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뭐 스마트폰, 뭐 카메라 렌즈, 뭐 이런 제품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자, 바로, 세코닉스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22평선을 좀 뚫어버리는 강한 음봉이 좀 나와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은 조금 세코닉스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시그널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상 지금 현재 뭐 비중이 지금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내일장에서 좀 매도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절반 정도는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이제 24,000원 부분에서 지지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는 좀 더 추가 매수가 있어서 단가를 좀 내린 상황에서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30,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내일장에서 한번 비중을 줄여보고 24,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해주신 분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님과 김양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